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1일 월요일 아침 라이브 토크 부모 지승현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시원하고 청량감 주는 세 분과 또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이 바로 유엔이 정한 세계 인구의 날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셨죠? 몰랐어요. 사실 우리가 요즘은 뭐 저출산이다, 고령화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할까요? 지금부터 부담스럽게. 그렇죠. 네. 되게 싫으시죠? 저도 이런 거 알아요. 그렇지만 세계 인구가 과연 지금 2016년 현재 몇 명이나 될까요? 세계 인구요? 세계 인구. 세계 인구? 생각해본 우리나라 적이 인구는 없네? 잘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어떻게 오케이. 세계 인구? 그럼 42억? 42억? 아, 선생님 조금만 더 쓰세요. 45억? 네. 아, 진짜 통들도 작으죠. 73억이요. 그래요? 놀랍지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얼마나 인구. 되는 거야? 네, 맞춰봐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5천만? 너무 빨리 맞추면 안 되는데? 그래 맞아요? 4천만? 조금만 더. 더 써요? 어. 5,200만. 아유, 5,100만. 5천만? 오. 야, 비슷했네. 네네. 오, 감 살았어. 오늘 아니, 감이 그래도 네. 괜찮아요. 근데 중간을 좀 잘 맞춰가지고. 그렇죠.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도 좀 나눠보시면서, 제가 문득 든 생각인데, 네. 저출산을 오늘 좀 극복해 보는 날로, 네. 부부의 정을 좀 이렇게 더 돈독하게 만드는 날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어떻게 여기 나이가 좀 괜찮으신가? 저는 나이가 이미 고령화예요. 아, 그래요? 고령한가요? 아이 셋 이상 난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집안은? 쉬세요. 아, 쉬어도 쉬셔도 돼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자, 오늘 월요일은요, 속 터져도 내 자식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내 아이가 그럴 리가 없어. 오. 그렇죠. 우리 애가 그럴 리 없어. 이런 얘기 사실 애 키우면서 많이 네, 들으셨잖아요. 엄마는 무조건 자식 편이니까 우리 애가 그럴 리 없지. 이렇게. 네. 오는 말이 있어. 네. 우리 시우가 그럴 리가 없어. 이러니까 더 후고 온다. 우리 원준이 그렇죠, 그럴 그렇죠. 리가 없어. 그렇죠. 오. 어떻게? 그리고 딱 있잖아요. 응. 내 자식이 그럴 리가 없는 없어.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네. 계실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일단 이 주제만 들어도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엄마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오늘도 함께 얘기 나눌 댓글창 열어볼게요. 열려라 댓글. 자, 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댓글들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네. 실시간 투표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뭐 민주맘 짱짱구 내일세일님 네. 많이들 들어와 계세요 지금. 그래요, 네. 그래요. 민주당님 오늘은 저기 더워요. 네. 웬만하면 아이디 팍팍 읽어드립시다. 아, 그래요?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네. 글씨가 많으니까 아이디라도 읽어드리려니까 여러분들 좀 어서 들어오세요. 많이 올려주시고 네. 아이디를 딱 내가 불림을 당했다 싶으면 집에 커피나 뭐 치킨, 피자 네. 이런 게 들어가는 날인 줄 알아요. 들어가 있는 날인 줄 알아. 우리가 제대로 쏴드리려니까 많이 올려주십시오. 네, 오늘 박형아님 환영. 그렇습니다. 자, 박형아님 정말 오늘 출석해서 저 처음 네. 보는 아이디인 것 같은데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 또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함께 만나보죠. 저군요. 네, 대구달사구에서 김정아님. 당황하셨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9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는 최근 학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정말 가슴 떨리는 전화를 받았어요. 네. 저희 아들이 다른 아이들이 자꾸 때린다고 학교폭력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죠. 아하. 심지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학부모에게 말입니다. 진짜요? 설마 우리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니? 떨리는 마음을 겨우 가라앉히고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진짜야? 아이, 왜 때린 게 아니라 걔네들도 좋아했어요. 우리 저기 논 거예요. 장난친 거예요. 그렇구나. 아니 왜 앞에서 말도 안 하고 저 뒤에 가서 그렇게 말을 해. 그치? 누구지 부모요? 알고 보니까 남자애들이 격투놀이를 하면서 논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뭐 아무래도 남자애들은 몸으로 부딪히며 놀곤 그럴 하니까 수 그냥 뭐 있죠. 애들 사이에서 오해가 있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학교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이 되고 결국 담임 선생님은 아이를 혼자 앉도록 분리조치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격투놀이는 하지 말고 좀 얌전히 놀아보라고 다그쳤더니요. 그래서 그러면 뭘 하고 놀아? 어, 난 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아니, 아들이 왜 난 저렇게 방법을 모른다고. 어떻게 놀아야 돼? 아이를 데리고 모임에 가도 동네 놀이터에 나가도 좀처럼 어떻게 하면 좋으니 저희 아들은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늘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엔 잘 노는가 싶더니 결국에는 꼭 싸움으로 끝나는 거죠. 네. 집에 돌아와 나무라면 우리 아들은 늘 억울하다고 하소연이고
방해꾼이고 다른 아이들 말로는 우리 아이가 방해꾼이라고 하고요. 네. 단짝 친구 한 명 없이 어딜 가나 늘 싸우는 트러블 메이커인 우리 아들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어떻게 도와야 되나? 아우, 아니, 내가 봤을 때 이 그, 친구는 네. 저기 표현이 조금 좀 부족한 게 아닐까? 서툰 아이들이 서툴어서? 있죠. 예. 네. 그러니까 놀자고 달려드는데 왜 그냥 이렇게 너무 좀 주먹이 세다든가, 그렇죠. 너무 확 달려든다든가, 뭐 이런 거를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부모된 입장에서 그 집 아이가요 방해꾼이에요, 방해꾼. 이런 그냥 그 표현 자체가 그렇죠. 너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자, 어머님 심정이 지금 어떠실지 어머님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정말 학교에서 이런 전화를 받으셨을 때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친구들하고 잘 노는 줄만 알았는데, 네. 반대 상황이라서 자리를 또 선생님 자리 옆으로 옮긴다는 소리를 아. 듣고 기분이 많이 안 좋았죠. 많이 놀라기도 했고요. 네, 그러셨군요. 근데 지금 이 격투놀이, 아이가 격투놀이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이거는 지금 요즘도 좀 즐기고 있나요? 아니면 어때요? 학교에서 혼자 앉게 된 이후로는 이렇게 혼자 한 2주 정도 그렇게 분리를 시켜놨었거든요. 2주 진짜요? 네. 자기는 좀 의기소침해져가지고 그렇죠. 그런 놀이는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여전히 좀 많이 까불면서 논다고는 들었어요. 네. 좀 얌전하게 놀아라고 얘기하면 쉬는 시간에 어떻게 놀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아, 네.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진짜 아이가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아이도 정말 아이 마음도 답답할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활동적인 성격이었나요, 어머니? 어렸을 때는 오히려 얌전했어요. 유치원 다녀오면 항상 뭐 누가 나를 때렸어, 뭐 네. 누가 나를 공격했어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그때 이후로 약간 피해의식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곤 했어요. 그쵸. 맞아요. 아이가 누구한테 맞고 그쵸. 왔다 이런 얘기 저도 들을 때마다 얘 너는 애가 그냥 이렇게 살짝 건드린 걸 네가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하긴 하거든요. 근데 친구랑 이제 뭐 잘 지내라, 얌전하게 놀아라, 뭐 어머님이 뭐 안 해보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어르고 달랠 때 아이 반응은 어떤가요?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뭐 야단도 쳐보고 얼려보기도 하고 네. 했는데 기분이 좀 상하면 네. 그 원망이 다 친구들한테 넘어가요. 아. 난 오늘도 뭐 누구랑 절교할 거야. 누구랑도 어제 절교해버렸어. 뭐 친구 좀 없으면 어때? 친구 따위 필요 없어. 공부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네. 요즘은 자기 친구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라면서 무리할 정도로 공부를 하거든요. 무리할 정도로요? 네, 그러다가 문제가 안 풀리면 뭐 책상도 치고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기도 하는데 네. 혹시 아들 마음속에 상처 같은 게 내재돼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도 돼요. 네. 혹시 선생님 뭐 궁금한 점 있으세요? 그 어머니 생각하시기에 아이가 성격이 네. 좀 바뀐 것 같으세요? 아니면 원래 좀 어떤 성격이라고 나름 생각하세요? 성향이 여린 편이에요. 네. 좀 예민하거나, 네. 그런 면이 있나요? 네, 성향이 어린 편이어서 뭐 아이들 앞에서는 오히려 막 기운 센 척하고 집에서는 애교도 많고 부드러운데 밖에 나가서는 일부러 거친 말을 많이 써요. 예민한 것도 맞아요. 친구가 막 지나가다가 그냥 무심코 툭 건드린 것 뿐인데 지가 뭐 내가 쟤 나한테 왜 저래? 뭐 기분 나쁜 거 있나? 이러면서 네.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네. 꼭 그러면서 또 그러죠. 제가 나한테 미안하다고도 안 했어. 네, 우리 애도 맞아요. 저요. 왜 그러지? 사과도 안 해. 막 이런. 혹시 겁이 많습니까, 아이가? 네, 겁이 좀 많아요. 겁이 많은데 겁이 많지 않은 척을 해요. 강한 척을 해요. 아, 네네. 남자네요, 남자. 그러게요. 어머니 오늘 우리 함께 얘기 나누면서요. 어머님이 또 제일 지금 궁금하신 점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친구들과 모임에 나가면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데 네. 그게 자기한테도 스트레스가 될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접촉을 시도해봐야 되는지 그러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혼자 놀게 놔둬야 되는지 그게 네. 궁금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공부를 시켜보면 이해력도 빠르고 똘똘해서 공부를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또 중학생이 되면 친구 관계가 무너지면 학습도 자연히 무너진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친구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기 전에 놀이치료 같은 적극적인 방법을 취해봐야 되는지 아니면 지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그냥 지켜봐야 될지 그게 궁금해요. 전화 잘하셨네요. 네. 네. 아니 어머님이 이 정도로까지 놀이치료까지도 혼자 생각을 해보셨다는 거는 네. 어머님이 지금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그렇죠. 거예요. 정말 그렇죠. 이 시간 동안 어머니 걱정하시는 부분 네.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오늘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요. 중간에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댓글 올려주세요.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어머님 전화 들으시고 초박김님, 뭐 형제맘 노경진님, 공감해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래요. 다독다독 맞아요. 해주시는 어머님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네, 이런 경험 사실 다들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보니까 뭐 학교 폭력이라는 말도 좀 그렇기는 한데 네. 그 학교 폭력 안에서도 피해자가 아닌 네. 가해자다.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이게 아이들한테 뭐 가해자다, 피해자다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굳이 뭐 따지자면 예. 그쪽에 들어가다 보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얘기 자체가 더욱더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 내 아이가 다른 아이를 괴롭힌다는 거는 보통의 경우에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못하죠.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뭐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누가 너 괴롭혔니? 라고 질문하지 네가 누구 괴롭혔구나 이런 질문을 안 하게 되는 게 그렇죠. 엄마 안 마음인 하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 사연을 들어보면서 이제 격투놀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네. 이 격투놀이는 딱 보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내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 격투놀이라는 건 다 했어요. 우리끼리는 저희 때는 이제 육박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효과음 내면서 남자아이들은, 네. 싸우는 거. 그다음에 뭐 이소룡 영화 보고 나면 뭐 애들 그 뿅 설날 나와야지 특집 또. 이런 거 네, 보면 네. 꼭 중국 영화가 합니다. 그쵸, 하죠. 그거 끝나고 나면 애들끼리 난리도 아니죠, 다 진짜. 바깥으로 나와고 다 무술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그러다 보면 헛발질 치다 보면 진짜 제대로 맞아갖고 그런 애들도 있고. 네. 사실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사실 그냥 다 잘 지냈거든요. 사실은 뭐. 그런데 요즘에는 사회가 좀 너무너무 이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연약해진다고 표현해야 되나? 피해를 입으면 안 과거화해야 된다는 되나? 생각이 너무 그런 하고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요. 네. 근데 한 설문조사를 보면은요, 학교 폭력을 처음 당한 시기도 네. 그렇고, 학교 폭력을 행사한 시기도 그렇고, 거의 한 반 가까운 50% 정도 되는 아이들이 나는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경험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저는 좀 살짝 놀라웠었거든요. 아니 학교 폭력하면 우리 생각엔 그냥 중고등학교 때 시작되나 그쵸, 싶은데 예. 이게 초등학교로 내려온 거네요. 빨라진 우리 때는 거네요. 뭐 빨라봤자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생각을 빨라야 했었는데. 중3, 고1 뭐 그쵸. 이때였죠. 예. 사실 이 뭐 학교 폭력이라는 말 자체가 모든 부모님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주제이기 네. 때문에 저희가 오늘 실시간 투표도 한번 진행을 하면서 네. 어머님들의 솔직한 이야기 함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질문을요 이렇게 뽑아봤어요. 만약 내 아이가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우선 학교를 찾아가서 선생님을 만나서 좀 객관적인 얘기를 들어보겠다. 2번, 아이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 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네. 여러분께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기 1번도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우리 애가 그럴 리 없는 거죠. 아니 근데 거의 대부분 2번은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거의 대부분 이제 아들한테 딸들한테 들어보려고 하는 경우는 많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1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객관적으로 질문을 함으로써 왜냐하면 아이는 방어적으로 자기 변호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직접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철 씨 생각이 얘기를 드네요. 하니까 뭐 몇 번을 눌러야 될지 고민스러운데 어쨌든 헷갈리네요. 투표는 하셔야 되는 거. 네. 예. 이렇게 볼 수도 예. 있어요. 어떻게요? 1번은 네. 우리는 절대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도 없어. 얘는 내가 믿어.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아니 왜 우리 아이한테 그러시냐고요. 왜 우리 아이가 이런 얘기를 듣게 하시냐고요. 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렇게 거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네. 2번은 듣고 보니 얘한테 확인해봐야 되겠어. 혹시 얘가 그랬나 싶어서 애를 앉혀놓고 물어보는 수 있는 거죠. 일단 아이한테 네, 물어보고 이게- 내 대응 방안을 네. 이제 네, 전략을 네. 짜는 거죠. 자, 투표하고 싶은 네. 마음 생기셨죠? 입에 스핀 들어오셔서 네. 댓글창을 일단 열어주시고요. 댓글창 하단에 보시면, 댓글창 일단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 네. 우측 상단에 투표하기가 뜹니다. 여기 네. 클릭하셔서 투표 주제, 또 항목 나오니까 1번인지 2번인지 골라서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게 다 보면 그 먼저 아이에게 물어본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화가 납니다. 부모 입장에서. 왜냐하면 속상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 딸내미가 어디 놀다가 같은 1학년짜리 남자애가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배를. 이렇게 된 말이죠.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 집 부모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집 부모가 정확하게 얘기도 안
뭐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고 해라고 얘기를 할 텐데 나 같으면 그게 아니라 그 집 애한테 너 진짜 했니? 아니.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우리 애는 그럴 리가 없어요. 네. 이런 아닐 피드백을 텐데요, 많이 이렇게. 받는다니까요. 네, 맞아요. 그냥 답답해요, 그거.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보내주시기 바래요. 네. 지금 제가 보니까요. 벌써 오, 405분께서 빠르시다.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예. 뭐 어떤 의견이 있는지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댓글창에도 비슷한 경험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저기요, 네. 김진희님, 댓글창에다가 쓰지 마시고요. 투표하기를 누르셔야 돼요. 2번 사실관계 알아봐야죠. 알아보는 것도 좋은데 그 사실관계를 투표창으로 들어가셔서 그렇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투표가 있어요. 네. 눌러주세요. 네, 지금은 2라고 해서 바랍니다. 정확하게 써놨어요, 또. 네. 사실관계를 알아봐요. 정확하신 저는 분이세요. 2번이요. 이러면서 네, 밑에 자막 올려주셨는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긴 댓글창. 네. 투표하기 꼭 하시기 네. 바랍니다. 네, 솔직하게 진짜 투표하시라고 네. 저희가 또 이게 그 세세하게 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